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형사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과실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필요성입니다. 작년 한 해 검사 140여 명이 이제 퇴직한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한 해에 100명 정도가 임용을 하는데 임용되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검사가 이제 퇴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 부족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수사는 지금도 오래 걸린다라는 소리를 엄청 듣는데 계속 더 오래 지연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도 피고인 인권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자, 피해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 좀 자세하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또는 뭐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함,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네.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이 피해자여서 내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더니 네. 조사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피해자한테 계속 입증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예. 요구를 한다. 네네. 아니면 내가 강간을 당해서 고소장 제출을 했더니 증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반려한다. 네네. 이런 내용을 이제 들을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봤던 사건 중에서 이분이 고소를 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강간 피해를 당해 오셨던 분이신데 네. 이게 입증 자료가 없다 보니 불기소를 당하셔가지고 저희 예. 찾아오셨고 예.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선임이 된 뒤로도 2차례 더 불기소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결국 뭐 현장 조사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증거 더 만들어내서 검찰 직접 찾아가서 검사 면담하고 그리고 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구속영장 쳐서 구속영장 발부돼서 예.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서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가 나오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성범죄 사건은 이제 말씀 주신 사안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중요성이 있긴 한데 실제 사건들 보면 성범죄 사건은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는 편이고 경제범죄 사건은 뭐 거의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은데. 네, 자, 수사가 부족해서 1차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그런 사건 관련해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네. 7천억대 투자 사기로 2차례 기소가 돼서 징역 14년 6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은 예. 또다시 배임 혐의로 법정에 이제 서게 됐는데 네.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서 누락된 혐의점을 찾아서 추가 고발해서 추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과거에 사기로 이제 고소를 본인 스스로 하셨다가 예. 최종적으로 불기소가 됐었어요. 예, 예. 그리고 2년 동안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그때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네.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명백하게 용도와 달리 사용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증언 또한 확보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중요 증거로 삼아서 다시 고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 사안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혐의점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당사자 본인하고 변호인이 증거를 다 막 뒤지고 찾아갖고 갖다 줬을 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처럼 좀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전화 상담 좀 해보면 예. 고소장 제출을 했는데 그 경찰에서 뭐 해당 죄명은 혐의 입증 어려운데 변호사 좀 찾아가서 고소장이나 뭐 이런 건 좀 도움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경찰한테 들어서 연락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듣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뭐 그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제가 여성단체 통해서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관련한 강의를 하고 나서 네. Q&A를 이제 받을 시간에는 대부분의 수강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던 내용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인 거예요. 예. 네, 사실 모든 사안이 다 다르고 예. 그 내용도 다 달라서 네네.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증거입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후속 질문. 추상적이잖아요. 네. 증거가 뭔데요? 뭐 증거 없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항상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증거가 없어도 안 되냐 그 질문도 나올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사실 확실한 증거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없고 네. 피해자 진술도 사실 진짜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가 다 증거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인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좌표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예. 그 당시에 뭐 핸드폰 아니면 계좌 예. 어디다 뭘 썼는지 예. 어디에서 결제가 됐는지 이런 예.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또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찾아서 보강하는군요.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렇게 증거를 확보를 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예.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이제 사실 기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세하게 해당되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증거를 구체화시키고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신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고소고발할 때 뭐 변호사한테 돈 주고 이거를 도움 구하거나 또는 뭐 누가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나요? 네, 정말 그냥 피해자분들이 고소장 딱 작성해서 내 피해 사실 적어서 딱 내주면은 모든 게 다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줘서 해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안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인력도 좀 부족하고 네. 한 명이 맡고 있는 사건 수도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언제 적재 장소에 딱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또 일반인 분들은 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증거 다 내면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혐의점 좀 찾아주겠지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증거가 이 모든 게 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포함된 증거라고 이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너무 증거가 많으면 중구난방이다. 네. 이러한 증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혐의점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또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캐비넷에 보통 100건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마음이 100분의 1로 쪼개져 있습니다. 안 보이죠. 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분의 1로 쪼개진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 다 파악을 해서 네. 그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본인이 모르는 증거도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해서 내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자, 오늘 이제 변호사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 뭐 경제범죄 대체로 그렇고 성범죄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 피해자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법률도 다 있고 예.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죠. 네, 제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해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고 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매뉴얼이 잘 돼 있죠. 네. 근데 그에 반면 경제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금전적 손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화된 문제인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피해가 가족들한테도 사실 직접적인 생계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근데 이에 대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네네.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예. 그리고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입증이 너무 어려운데 예. 당연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솔직히 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